높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나는 지금 다행히도 만나 뵙고 배우니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배우고서 정진하여 필경에는 깨치리라. 자, 3, 4절 시작.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오늘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볼 거예요. 뭐냐면 부처님의 불경에 보면은요, 보살님, 인류가 어떻게 제일 처음에 생겼느냐, 남자 여자가 천상에서 쫓겨내려왔어. 보살님 쫓겨내려왔는데 처음에 최초를 얘기하는 거야. 보살님, 이거 기세기경이라는 게 있어. 거기에 나와. 그럼 천상에서 쫓겨내려왔어. 근데 여기는 뭐냐면 쫓겨내려오니까 최초의 이제 조상들의 인류 내려와 보니까 너무 추운 거야. 천상하고 달리 낮에는 따뜻한데 밤이 되니까 추워. 그러니까 남녀가 둘이 껴안고 잠을 잤어. 추우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뭐냐면 말하자면 바위나 바위 밑이나 동굴로 들어가 살았어. 이제 그게 말하자면 비바람을 피하면 그 사이에서 둘이 자꾸 껴안고 자고 하다 보니까 안타니까 아기가 나왔어. 보살님, 아기가 나오니까 여기만 그러니까 그 아기가 또 아기를 낳고 하면서 지금 인구가 81억이거든요. 보살님, 81억의 엄마 아버지는 다 똑같은 거야. 왜? 남녀 한 쌍이 쫓겨내려왔던 게 이게 불교에서 사람이 어떻게 지구에 살게 되느냐 이걸 얘기해 주는 게 기세기경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 여러분들 다 형제야. 따지고 4천, 5천, 뭐 500천, 800천, 900천 뭐 되겠지. 다 따지고 보면 뿌리는 하나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 종족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제 구석기 시대,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문명이 발달해 오늘날까지 왔잖아. 그러면 구석기 시대에 최초의 사람들이 살 때 남자 여자가 또 남자 여자를 만들고 아들 딸을 만들고 퍼뜨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집이 필요 없었어. 집이 있어야 돼. 집 짓는 걸 배웠어. 또 잠이라는 게 있었어. 사냥만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씨앗을 갖다가 열매가 따먹고 씨앗을 뿌려갖고서는 보살님이 농사 짓는 걸 배웠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부터는 살생을 안 하고 인구가 자꾸 늘어나. 농사를 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갖다가 이제 듣게 되면은 뭐냐면 인류는 한 가족이야. 따지고 뭐 어느 나라든 그 얼굴이 왜 다르고 민족이냐? 그 씨가 다르잖아. 보살님. 그는 더운 지방 사람들이 원래 인류 학자들이 보살님 다 얘기하는 거야. 더운 지방은 까매야 돼. 아니 아프리카 쪽 조물주가 만들고 조상들이 낼 때 검해야지. 보살님, 검해야지 산단 말이야. 자기네들은 그 지역에서 딱 식별이 된 것처럼. 또 하얀 데는 하얘. 그러니까 애들 그 농담을 하는 말로 애들 농담을 하는 얘기야. 이건 어릴 때 들은 얘기. 그 하나님이 이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더만, 하나님이 어릴 때 들은 꼬마들끼리 하는 얘기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구웠대. 빵 굽는 것처럼 너무 구우니까 깜둥이가 됐대. 흑인이 됐대. 근데 빵을 굽다가 너무 이번에 안 태워지니까 덜 태운 게 뭐가 되면 백인이 됐대. 서렀대. 확인종은 알맞게 이겼대. 아시아 쪽이. 우리가 확인종이잖아. 우리가 구릿빛에. 그것처럼 그러면 최초는 엄마 아버지 한 쌍이 쫓겨내려온 거야. 알몸으로.
그러면서 이제 집을 짓게 되고 자꾸 하니까 자기 부족을 만들고 부족의 민족을 만들고 다른 부족하고 달리 지네 그걸 하기 위해서 불악과 불악끼리 이게 합쳐지면서 그게 나라가 된 거야, 보살님.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결론은 여기 사바세계는 욕망의 세계란 말이야. 욕계라고 그래. 그러면 최초에 사냥을 할 때 우리 DNA가 조상들이 도끼로 돌도끼를 만들어갖고 사냥을 했잖아. 그러면 사냥하고 그러던 습성이 있어갖고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난폭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걸 갖다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걸 법을 만들어갖고 못하게 하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러자 막 죽고 죽이고 그러는 거야, 보살님. 법이란 걸 만들었고 그걸 다스리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왕 밑에 신하들이 만들어지고 신하들이 공무원 아니야? 그래갖고서 내려온 건단 말이야. 질서 있게끔. 그러니까 최초에는 엄마 아버지 둘이었던 거. 그러면 씨라는 것은 보살님 남자는 씨를 퍼뜨려. 씨를 여자는 못 퍼뜨려, 보살님. 그러니까 딸 자식은 자식이 아니란 말이 남의 집에 시집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씨를 퍼뜨리지 못해. 그러면 구석기 시대부터 계속 아들 씨가 내려오다가 그 집에 딸이야. 그러면 끊어진 거야. 구석기 시대부터 내려왔던 엄청 신라백제 모양 그 많은 역사에 내려왔던 게 종족이 끊어진 거야, 보살님. 그래서 아들인 거야. 양자는 지시가 아니지, 한번 그래도. 정에게 보존되어 있는 거 DNA가. 그걸 심각하게 봐야 되고 기가 막히게 봐야 돼. 그러니까 남의 집에 씨 가서 아들의 대를 못 내주면 대가 끊어기 그거야, 보살님. 끝난 거야, 그 대에서는. 그 좋은 종자가. 그러면 오늘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옛날엔 더러웠다는 거지. 아니, 보살님. 신능계절에서 구석시대 때 최초의 인간이 수염 기르고 샤워장이 있었겠어? 옷이 있었겠어? 추우니까 동물들 모피를 해갖고 동물들 가죽으로 옷이나 걸쳐 입고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지금은 너무 깨끗해서 병이 되는 거야.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DNA가 원래 더러워서 나쁜 균들이 들어오더라도 그 균들이 잡아먹어.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는 엄청난 미생물이 많아, 보살님. 엄청나게 많은 거야. 뱃속 안에도 눈에도 귀에도. 그게 보살님 다 병으로 변한 거야, 지금. 바란스가 안 맞을 때는. 미생물이 먼저 있고 미생물 위에 뭐가 있냐? 세균이 있는 거야, 세균. 미생물은 더 작아. 엄청나게 작은 거야, 보살님. 극미 같은 거야, 극미. 그러니까 이 몸뚱 안에 다 미생물 덩어리인데 미생물이 양이 한쪽이 모자라면 병이 되는 거야. 넘쳐도 병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미생물들은 뭘 먹고 사냐? 같은 미생물을 먹고 살아, 지네가. 지네끼리 막 새끼도 낳고 번져. 균들이 순식간에 번지잖아, 보살님. 미생물이 미생물 먹고 살아? 그 미생물을 또 잡아먹는 게 누구냐? 세균은 미생물을 또 잡아먹어. 세균 위 안에는 뭐가 있냐? 벌레가 이렇게 있는 거야, 몸 안에. 그 벌레들이 기어다녀요, 이 같은 게. 그래, 덩어리가 간지럽잖아, 밤에 잘 때. 이가 다니는 거야, 이가. 바깥으로 안 다니고. 벌레가 그렇게 많다니까요, 보살님. 큰 벌레는 바퀴벌레만한 것도 있어. 그런 게 신경을, 그럼,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보살님. 우리 뼈하고 보살님, 뼈하고 지금 근육이라고 그러는 심줄 있잖아. 심줄하고 뼈 사이에는 통 벼서, 보살님. 터널처럼. 이 몸이 다 살로 되어 있는 게 아니야. 살은 뼈하고 심줄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거 오장육보석은 갈비뼈하고 보세요. 나머지 장기 있는 가운데 또 텅 빈 거야, 보살님. 텅 비었어. 공간이 있다고, 보살님. 글로 다니는 거야, 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미생물.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들이 발효된 걸 먹어야 돼. 발효식품은
미생물을 발효했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지네들이 들어가서 다 막아주고 해요. 그러니까 된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살님. 된장에서 보살님 다 콩에서 된장을 만들고 발효시킨 거에서 미생물들이 전투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러니까 병이 날라면 보살님 그런 걸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고추 절임 같은 게 좋은 거고 고추 조림. 고추가 간장에 조리잖아요. 그런 거 발효된 건 다 좋은 거야, 보살님. 낫또라든지 발효식품을 먹어야 돼. 생거는 별 볼 일 없어. 뭐 상추니 뭐 생거는 별 볼 일 없어. 발효가 그 중요한 거야. 발효된 거. 발효 간장, 발효 식초. 음식도. 그래서 묵은지가 좋은 거야. 묵은지. 김치도. 겉절이보다 발효된 걸 먹어야 돼. 우리 몸이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엄청난 균이 있는데 나쁜 균들이 날라다니는 균들이 있어, 보살님. 땅에도 있고 세균들이 그렇게 많은데 입안 청소를 잘해야 돼. 입안으로 제일 많이 들어와, 보살님. 그래서 감기가 옮기고 우리가 할 때 입가심을 해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 누워서 자다 보면 입안이 어떨 때 텁텁해요, 안 텁텁해요? 미생물들이 수억 마리가 이동을 한 거야, 보살님. 엄청 많이. 그러니까 꼭 가글을 하란 말이야. 어떤 거로 가글 하냐? 독한 소주, 보드카나 빼갈. 그래, 그거로 가글 하면 살균이 돼. 딱 뱉어봐. 얼마나 많이 거품이 나오나. 그게 없으면 보리차 물을 갖다가 진하게 끓여갖고, 보살님, 진하게 조금 넣고 진하게 끓여갖고, 잘 때 이동을 하거든요. 가글을 해가지고서는 한번 뱉은 걸 보란 말이야, 보살님, 자기가. 얼마나 거품이 많이 나오는가. 그 거품이 다 미생물이야. 그게 병을 만드는 원인이야. 그러니까 누워 잘 때 미생물만 자꾸만 쓸데없이 그 도망 나온 애들 누워있으니까 위에서 식도를 타고 입까지 온 애들을 내보내고 건강해지는 거야.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해, 보살님.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입안이 텁텁하질 않아. 그 이빨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보살님. 이 닦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보드카나 독한 빼갈로 입가심을 하라고. 그러면 살균이 되면 이가 안 아파, 보살님. 나봐, 이가 원이지. 이가 안 아프다니까요. 양치를 보다 더 그러고 나서 물 한번 헹궈봐. 시원하지, 보살님. 한 번 더 이제 두 번째는 물로 맹물로 한번 가르고든지 좀 보리차 물로 하든지. 그러니까 보살님 그렇게 해봤냐고. 온 몸에 우리가 구멍을 잘 단속해야 돼. 구멍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야. 그 바이러스를 못 들어오기 위해서 코털을 못 깎는 거야. 그래서 코털은 바이러스를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코털이 코로 들어올 구멍을 갖다 막아주는 검문소하고 차단을 시키는 거야. 귓밥도 차단시키는 거야. 보살님. 다 필요해서 있는 거야. 갑자기 들어올까 봐. 그래서 오줌구멍, 똥구멍, 세균이 말도 못한 거야, 보살님. 극미가, 병균이, 마스크 썼다고 보살님, 자기 기분으로 마스크 병균이 못 들 거지. 그거보다 더한 걸 다 들어, 극미가, 보살님. 세면을 뚫는다고 그랬어, 세면을. 아니, 세면을 뚫는다고 그랬잖아, 보살님, 극미가. 육각으로 돼갖고. 쇠를 뚫는다고 그랬잖아, 보살님. 이놈의 균의 세계라는 게, 미생물의 세계, 균의 세계는 용광로에서 사는 게 있어. 안 죽어, 용광로에서도. 안 죽네가냐, 보살님. 더운 물로 끓였다가 안 죽어. 그 죽는 애들은 착한 애들이고, 악질들은 안 죽어, 보세요, 용광로에서도.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뭘 먹냐? 플랭크톤을 먹는데 플랭크톤은 미생물이야, 보살님. 그 미생물이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바이러스 따로 있고 미생물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바이러스가 미생물이고 바이러스가 세균이야. 똑같은 말들이야, 보살님. 그러니까 옛날에 지저분하면 바이러스가 보살 붙질 못해. 왜? 서식을 못하니까 건강한 거야. 그 원시인들처럼 옛날 구석 시대에는 감기가 없었어, 보살님. 너무 지저분하니까. 노숙자들은 감기 안 걸려, 보살님. 너무 지저분해서. 깨끗할 때 깨끗한 균들이 보살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쁜 균들이 보살님 깨끗한 걸 갖다가 다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씻어야 소용없어. 다시 원시 시대 그 자리에서 미생물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너무 깨끗한 것보다 약간 지저분한 것도 낫고, 일부러 지저분할 필요 없지만은 그 미생물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라고. 그래 우리 침 속에는 무슨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거야. 침에는. 그러니까 건강하고 좋은 사람의 침은 받아 먹으면 무슨 건강이 좋아지지. 근데 병자의 침은 나쁘지. 왜냐면 그 엄청 들어가요. 유산균이. 그래서 과학자가 과학 실험을 했던 거 아니에요. 빼싹 말라가고 살 안 찌는 사람은 뚱뚱한 사람의 똥을 받아서 보살 먹으라 그랬어. 뚱뚱한 비만 체질의 뚱뚱한 사람의 똥을 몰래 보살이 채로 걸러갖고 주스를 만들어갖고 따서 주면 빼싹 많은 사람이 뚱뚱해져. 왜? 그 비만균이 들어있거든요. 그 진짜 뚱뚱해진다는 거야. 근데 마르려면 빼싹 마른 사람의 똥을 갖다가 채로 걸러갖고 모르면 먹어 보살님. 말하면 안 먹지. 그러면서 또 다시 마른 사람 그게 오기 때문에 말라진다는 거야 보살. 그 약이라는 거야. 일리가 있는 말이니까요. 뚱뚱한 사람의 비만균이 똥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얘기야. 그래서 그걸 먹으면 마른 사람이 살이 붙고, 또 뚱뚱한 사람, 뺏싹 마른 사람 똥을 먹으면 하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과학적이냐면은 그 균들의 세계를 연구하는 게 미생물 학과라는 게 있거든. 미생물 그게 엄청 복잡해 보살님. 단세포로 돼 있는데. 그러면 아주 나 쉽게 얘기해 줄게. 이런 얘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사람하고 체질이 가장 비슷한 DNA를 가진 동물이 그게 개야, 개. 그래서 수술하거나 아픈 사람들 죽을 병이면 똥 먹었던 개, 그 똥 먹었던 게 인간 똥을 먹었던 똥개는 사람 똥을 먹잖아, 보살님. 시골에서 기르는 똥개들, 보세요. 사람이 애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사료가 없고, 지금처럼 밥도 안 주고 그러면 배고프면 똥을 먹는 거예요, 보살님. 똥 먹었던 똥개는 자꾸 인간의 유산균과 같은 인간의 똥을 먹기 때문에 개가 점점 세포가 인간 세포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복날 개를 잡아먹으면은 개를 잡은 게 아니라 사람의 DNA를 갖다가 간접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거야. 사료맥이 기른 개가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 무슨 똥개도 약에 쓸라고 없다고. 그게 이런 속담하는 깊은 과학이 숨어 있는 거예요, 보살님. 그럼 어떻게 개고기를 먹어 그러지만, 보살님, 죽는 게 낫겠어, 병 고치는 게 낫겠어. 아니 가치를, 이익이 어떤 게 되니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모르면 먹는 거야. 천년을 두고 내려온 거라니까요, 보살님. 그러니까 사기도 어렵고 보살님 구하기도 어려워. 지금은 똥개가 없어, 보살님.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다 사료개지. 그 옛날에 병을 그렇게 고쳤다는 거야. 왜? DNA가 내려오는 게 다르단 말이야. 인간하고 같다 보니 인간의 똥 쌌던 똥을 갖다 똥개가 먹고 세포를 만들어 갖고 준 걸 먹으니까 없다니까요, 보살님.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세균, 극미를 배웠잖아. 극미의 큰 세균들이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보살님. 왜 혼자 사는 여자들이나 혼자 사는 남자들이나 혼자 사는 사람이 병이 더 많은 줄 알아? 에너지를 교류를 못하는 거예요, 보살님. 남자는 밝음이야, 빛이나 양이야. 여자는 음이야, 차. 그러니까 찬 거는 밝은 것을 받아야 되고 기를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극미가 왔다. 그래야 부부가 닮는다 그러잖아, 오래 살면. 왜 닮아요? 극미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연락병처럼 요쪽 극미가 글로 가고 그쪽에 가니까 비슷하게 지형을 만들어준 거야, 보살님. 그럼 미국 오래 살면, 미국에서 40년 뭐 이렇게 살고 한 사람들은 얼굴에 미국 사람 비슷하게 돼요, 안 돼요? 먹는 게 햄버거 먹고 토스트 먹고 미국 음악 듣고 미국 사람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DNA가 미국 사람처럼 극미가 이동해갖고 날라와갖고 탁탁 앉아서 미국 사람 비슷하게 되는 거야. 미국 여자 비슷하게, 미국 남자 비슷하게 되는 거야. 부부도 닮고 미국이나 외국 살면 닮는 이유가
극미의 원리로 보면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다 미세한 그 유전자가 보살님 다 날아다니잖아. 그렇게 만들어내. 그러니까 반대로 강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한테 약한 사람은 기를 받는 거야. 그게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니까요. 흡수가 되는 거야, 자기야. 그러니까 이 강한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한테 수출을 할 수 있지만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한테 수출할 게 없어. 지 것도 바쁜데 보살님. 지게 마이너스로 빠지는 게 감기야 보살님. 콧물을 흘리고 감기에 오한이 오는 건 벌써 지 에너지가 다 빠져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남자는 양이라고 그래, 양.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빛이 나. 광명. 빛이 난다고 보살님.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 건강하다고. 아픈 사람은 빛이 죽어. 누리끼리 하고 보살 빛이 죽어. 눈빛도 죽고 온몸이 죽어. 힘이 없는 거지. 에너지를 발산을 못 시켜. 그럼 발산을 못 시켜. 종교라는 거는 보살님들 잘 들으니까 속이는 거야. 아니 말이 안 되지. 성모 마리아가 혼자서 보살님 혼자서 아기를 낳았다는 게 아니 수컷이 없이 보살님 남자 씨를 뿌려준 사람들이 혼자 낳았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모든 건 다 음양에 좋아하고 하늘과 땅 있는 거고 보살님 씨를 갖다 뿌려주니까 보살님 애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그러는 거지. 무슨 혼자 하나님이 나오고 그랬지. 그래서 종교야. 그러면서 신입자들이 갑자기 성당에 의도대로 들어올까봐 이상한 여자가 들어와서 횡포하거나 이슬람 믿는 사람 들어올까봐 세례받은 사람 빵떡 모자 같은 보자기 같은 거 머리에다 씌우는 거야. 씌운 사람 우리 편, 안 씌운 사람은 이방인, 침략자라는 거야.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인 거야. 그래서 절에서도 법복 입으세요! 딱 하는 건 의부 사람 들어온 걸 갖다 자기네 식구가 아닌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법복 입으는 거야. 통일을 시켜버린 거야. 스님들 승복도 마찬가지고 합창단이 똑같은 것처럼 침범하게. 이슬람도 마찬가지야. 이슬람들도 지네 복장을 딱 하고 이교도가 딱 들어올까봐 복장 통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명령 내리기가 쉬워. 종교라는 건 보살님 다 속이는 거야. 허구라고. 속이자는 건 유식밖에 없어 보살님. 구사론하고 신비스러운 얘기라고. 안 되는 얘기라고. 관세음보살 100일 기도하고 하면 다 된다고. 뭐 어디 다 보살님 은행빚을 져갖고 지금 문서로 되는 걸 아무리 관세음보살을 10번 100번 1000번 1000번 1년 10년 배워도 돼? 문서는 그대로 남는 거야. 빈문서는 보살 등기가 돼 있는데 차용증이 있고 그걸 노력해서 벌어 갚아야돼. 해준다는 거야. 해결사처럼. 이게 종교야. 그래서 이 불법은 보살님 인과라는 거야. 어떻게든지 네가 짓고 네가 받는 거라고. 그럼 부처님이 대신 못 해준다 그랬어. 네 업은 네가 받아야지. 근데 그럼 그다음에 불상의 불교가 아니라 불상은 존중은 해야 되지만 자기 마음속에 보살님 불교는 마음이 부처요. 몸뚱아리가 법당이야. 그런데 따로 법당이 그건 초보자, 저진장작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제도하려면 그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면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가 알도록 만드는 거야. 극미의 원리를 보세요. 봐봐. 신비스럽게 얘기하고 영험 있고 우단발에 꽃이 폈다고 막 3천여 명 그런 거 보세요. 다 하면 혹하잖아. 어디 사리가 있다. 막 봉종함이 그냥 영험 있다. 어디가 영험 있다. 영험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게 영험이야 보살님. 그런 걸 쏙지 못하게 쳐버린 게 선이야. 참선 탁 쳐버린 거야. 선사들이. 어디 이상한 요사스럽고 요망한 얘기하냐고. 화두만 해. 화두를 놓치가서 일어난 병이지.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긴 쉬워 보살님. 그래서 그렇게 속이는 데는 막 그냥 절이 막 크게 짓고 따르는 사람이 많고 막 신비한 이적을 보이는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 점점. 사실을 얘기하는데 늘어나질 않아 보살님. 그래서 보살님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선을 하는 거예요. 선. 그러든 말든.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영험, 가피 이런 거 현혹되지 말고 사리에 폭 빠지고 그런 거 아니고 살인 살이고 난 나야 보살님.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그 참선은 뭐냐면 불보살님들이 여러분들하고 인가를 해줘. 그래갖고 교류가 돼. 부처님이 원격 조정해서 이런 게 있어. 참선을 잘하거나 신심 있으면 자기 몸에 나쁜 악한 세균들이 많아도 그 세균들도 움직이는 마음이 있다고. 작은 세균에도 마음이 있다고. 그 마음을 천상에서 컨트롤 해줘. 보살 바로 쏴줘. 자기 마음은 그걸 제도할 능력이 안 돼. 균들아 제발 죽어라, 이사가라, 없어져라 해도 얘들이 말 안 듣잖아. 천상에서는 균들을 담당하는 눈에 보이는 에너지가 있어. 보살님 빛의 에너지. 얘들이 딱 알아들어. 보살님 신비한 게 있지. 근데 그런 거는 참선을 많이 하면 보살님 건강해지는 건 불보살님이 도와줘. 다 알게 모르게. 참선하는데 다리 아프면 뻗고, 다리 아프고 참으면 보살 관절염 나빠져. 관절 나빠져. 나는 옛날부터 뻗었어. 보살님 내가 미쳤다고 극기 훈련하냐고. 원래 어릴 때부터 말 안 듣는데 보살 내가 하겠어? 아무도 모르면 살짝 뻗었다 살짝 감으면 될걸. 그걸 참아갖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관절이 나쁘고 어깨가 나쁘고 다 못 써. 난 관절 튼튼, 허리 튼튼. 너 프로범이야. 네. 요령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령. 몸에 도가 있는 게 아니야. 따라하세요. 몸에 도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몸에 도가 있는 게 아니야. 마음에 있는 거지. 몸은 애껴야 돼. 따라하세요. 몸은 애껴야 된다. 몸은 애껴야 돼. 그러면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보살 봐봐. 그 세균의 세계를 알았어. 그럼 좋은 사람이 덥고 기가 왕성하고 좋은 사람의 긍미가 많고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 덮었던 이불하고 폐결핵 환자가 컬럭컬럭 하다가 밤새도록 한 이불하고 균들의 세계에서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좋은 건강하고 좋은 에너지에 덮으면 좋아지는 거야. 보살님 그게 바로 중요한 얘기야. 이게 에너지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 DNA라는 건 육체의 그 DNA는 다 이 설계가 돼서 내려와.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버지나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나 대가 섞여서 내려와. 보살님 그래서 닮은 사람일수록에 엄마 아버지를 안 닮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은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를 닮은 거야. 그냥 쉬었다가 내려오거든요. 보살님 나는 엄마 아버지를 안 닮았어. 난 주워 왔다 그랬어. 다리 밑에서. 그러던 말도 나 신경 안 써서.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 보세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얘기 재밌는 얘기인데 결국은 보살님 뭐냐면 DNA라는 게 설계도야. 설계도. 따라서 DNA는 설계도다. 집을 지려면 설계도를 보고 집을 짓는 것처럼 조상들의 DNA가 키가 크면 후손도 크고 조상들의 키가 작으면 후손도 작다. DNA다. 설계도다. 그런데 마음은 뭐냐? 마음의 설계도는 종자라는 거야. 따라서 마음의 설계도는 종자다. 종자는 이숙이라고 한다. 이숙식. 그래서 이숙식은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종자를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설계도를 바꾼다는 거야. 보살님 집을 짓는 설계도를 갖다가 구청에 내. 그리고 보살님 집을 졌는데 구청 모르겠지 30년이나 모르겠지 해서 막 증축을 하고 목욕탕을 널리고 해도 구청에 나와서 원장을 딱 보면 어디에다 붙인 거 다 알아. 왜? 원장하고 지금하고 지금 다르거든. 철거하세요. 원장을 보는 게 나오는 거야. 보살님 원본 냈을 때하고 지금 달라졌잖아. 탁 잡아내는 거야. 그렇잖아. DNA도 원장은 계속 조상들의 그 DNA가 내려와. 그게 육체야. 육체. 그 건강한 종자가 따로 있고 건강한 DNA가 따로 있어. 마음의 종자는 자기가 만든데 전생부터 자기가 쓰던 자기의 마음의 종자는 전생서부터 자기가 썼던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설계도를 좀 바꾸자는 거야. 보살 신심 없는 설계도 부분을 신심 있는 거로 또 박복한 종자를 갖다가 복덕 종자로 인색했던 종자를 자비의 종자로
그게 유식이고 유식의 가르침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네. 알아들어 합장. 이게 중요한 거야 보살님. 근데 인간들의 세상만 설계도가 있는 게 아니야. 허공계도 설계도가 있어. 다 알아 보살님. 여러분들은 지금 몇 살까지 어디서 어떻게 살다 죽을 걸 모르는데 허공계에서는 설계도 도면 보는 것을 다 알아 보살님. 여러분들이 몇 살 어디서 죽을 걸 다 알아 인간들은. 다 설계도가 있으니까. 전생에도 얘는 요때쯤 죽었으니까 요때쯤 죽는다. 다 알아. 빠져나가지를 못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생명을 연장하려면 애원하고 부처님이시여 제가 1개월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예감도 그렇고요. 연장전 좀 해주세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3년만 그러면 그 정상 네 복직거로 3년 연장한다고 네 복력으로 모았을 때 6개월 나가 연장해 줄게. 그게 다 홍계에서 정한다니까요 보살님. 그러니까 복을 주면 연장전이 되는 거야. 보살님들 모르고 살잖아. 다 정해졌어 보살님. 뭘 무시해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할지 알아. 죽는다는 건 얼마나 서럽고 슬프고 한 거냐면 모든 게 끝났어. 다시는 산 사람 주변에 얼쩡거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죽었어. 이미 끝났어. 산 사람 주변에서 지금 얼쩡거려 뭐 할 거야. 통하질 않는데. 여기는 살아있는 사람 세계야.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해. 보지를 못해. 눈알이 없는데 어떻게 못 봐. 귀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 다만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꼼꼼한 방에서 서로가 꼼꼼한 방에서 얘기하잖아. 친한 사람끼리는 너 어디 갔다 왔니? 어디 갔다 왔다. 뭐 하고 하는 것처럼 식으로 통하는 거지. 눈알로 보고 귀로 보고 냄새로 보는 게 아니야. 보살님. 몸이 없으니까. 느낌으로 하는 거야. 통하는 사람하고만. 느낌이. 그 통하는 사람에서 죽은 후에도 혼자 떠돌아다녀. 그게 고독한 영가 무주고혼이라는 거야. 무주고혼. 따라하세요. 무주고혼. 여기서 고독한 사람은 죽은 후에도 고독하다. 외톨이다. 혼자 다닌다. 살았을 때 아는 사람이 많고 친한 사람이 많으면 죽은 후에도 외롭지가 않고 똑같다. 그래서 스님이 중요한 건 스님은 죽은 후에 가이드야 보살님. 유주무주고혼 모두한테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야. 길을 몰라. 스님들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중에서 A급 가이드, B급 가이드, C급 가이드 있고 경험 많은 가이드가 법력이 많고 오래되고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가이드하고 보살님 이제 첫 가이드 시작한 사람은 다르잖아. 스님 된 지 얼마 된 건 초보 가이드고 스님으로 오랜 사람도 오래된 가이드야.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다 혼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벌어진 거를 허공계선 다 알아 보살님. 다 알아. 이게 사건 사고 나올 걸 다 알아. 그래서 말려주고 막는 거야 보살님. 다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참선을 해. 그러면 보살님 착해지고 업장이 녹아. 그 업장이 녹으면 어떻게 다르냐? 녹은 것만큼 무슨 지혜가 나와. 업이 무거운 사람은 제일 업이 무거운 사람 뭐냐면 보살님 가난해. 첫 번째. 두 번째 병이 많아. 가난한데 병 맞아. 세 번째 부모를 좋은 부모를 못 만나. 고아가 되든지. 그러니까 부모가 죽었는데 누가 보살님 하겠어. 고아로 큰 애가 사회에 나와갖고 사는 거 힘들다가 자살해 죽었는데 가는 사람이 없어 보살님. 누가 갈 거야. 무용고지. 그래서 살았을 때도 죽은 다음에 그래서 불심 있는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돌봐줘.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야. 따라서요. 불자는 부처님의 제자다. 부처님의 자식이다. 외롭지가 않다. 고아가 아니다. 그래서 불자가 아닌 사람은 고아다 마찬가지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보살님 기라는 건 뭐냐면 수명은 육체에서 그 수명은 허공계에서도 그 기록이 있지만 수명은 보살님 기가 많으면 오래 살아.
몸은 일단 기가 꽉 차고 기가 많으면 그래서 기똥차다. 기똥차다 그러잖아 사람이. 기가 똥구멍까지 꽉 찼다는 얘기야. 무슨 기똥차다 이게. 기가 넘치는 거야. 기가 많으면 건강하고 오래 살아. 그러니까 기똥차다는 거야. 기가 똥구멍까지 찼다는 거야. 말 그대로야 보살님. 그럼 원기가 부족하면 기가 부족하면 병이 생기는 거야. 눈에 기가 빠지면 안경을 써야 되고 백내장, 녹내장이 걸리는 거고 귀가 너무 많이 하면 보청기 껴야 되는 거고 이가 나쁘면 무슨 임플란트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아프기 전에 가학을 열심히 하라고 무슨 빼갈라 해서 버리고 살균을 시키라고. 진짜야. 효과 있어. 혓바닥이 보살님 엄청난 균들이 많은 거야. 엄청나. 근데 균은 나쁜 균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균도 있어. 건강하고 좋은 사람의 균이나 한 사람은 뽀뽀를 해서 침을 꼴깍꼴깍 생기면 보살님 아이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남자가 사랑을 할 때는 보살님 뽀뽀를 하잖아. 그 기를 교환하는 거야. 교류하는 거야. 나쁜 병균도 있겠지만은 좋은 균이 더 많다는 거지. 건강한 사람한테는 유익한 기야.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보살님 다 그 생각이 달렸는데 이 몸이란 건 가장 예민한 게 우리 기가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게 지난번 배웠죠. 어디라고 배웠죠? 혀. 그거만 잘. 혀가 에너지가 제일 많이 모인대요. 뭐 단전 이런 건 벌써 도교에서 하는 얘기고 그거는 벌써 도가에서 하는 거지. 벌써 이 혀가 있기 때문에 혀에서 맛을 보고 보살님 혀로 보살님 말을 하는 거야. 혀를 굴리려면 말도 하고 혀를 굴리니까 이게 얼마나 미세하게 움직여지겠어 보살님. 혀가 왔다 갔다 하잖아. 발음을 나가는 거고. 그 혀가 두꺼운 사람이 있고 얇은 사람이 있고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어. 혀가 에너지가 제일 많이 보이는 거야. 엄청나지 보살님. 그 다음에 기가 나갈 때는 어디로 나가냐면 눈으로 나가 보살님. 그래서 눈이 반짝반짝하고 눈이 밝은 사람 기가 맑은 사람들은 눈동자는 보살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노래도 있잖아 보살님.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겉으로는 거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고와의 여자. 새까만 눈동자. 그 애기들 눈동자를 봐. 애기들은 신장이 해. 눈동자가 까매. 그게 오리지널이야. 근데 여러분들 눈동자 봐봐. 아픈 사람 눈동자 누리끼리 하고 충혈됐어. 그 건강이 안 좋은 거야. 눈동자를 보면 나오는 거야 보살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살님 원기가 빠지면 병이 된다. 에너지는 입에 있다. 그러니까 입을 청소해 주는 게 살균이다. 낮에 하는 거 낮에도 좋지. 하루에 3번씩 이빨 닦고 나서 살균하는 게 좋지. 가글 하는 게 좋지. 수시로 해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글을 한 다음에 소주로 뭐 하든 저 빼갈로 하든 뭐 상관없어. 그런데 빼갈에다 독한 걸수록 좋아. 빼갈에다 보드가 그걸 받아봐. 컵에다가 유리컵에다가 엄청나게 거품이 나온 걸 느껴보세요. 밤에. 그러니까 소변 자기가 눈 것도 보세요. 소변 안에 미생물이 얼마나 떠내려왔는지 소변에서 냄새가 나고 소변이 보살님 많은 거는 균들이 그렇게 밤사이에 몸에서 빠져나오니까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소변을 많이 만들어서 나쁜 균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똥구멍하고 소변으로 배출하는 거야. 몸 안에 있는 걸. 그 다음에 입에 있는 건 위에 있는 게 보살님 음식물에 있는 건 가까우니까 식도를 타고 누워있으면 고속도로 같이 쫙 나와서 나온 거야. 그래서 가글 한번 하면 개들이 사람으로 타면 10층짜리 빌딩에 무너진 것과 똑같아. 지네들 엄청 게 없어지는 거야. 지네들끼리. 그냥 텁텁하다 한 거는 엄청 쌓인 거야 보살님. 아시겠어요? 네. 이상 끝.